안녕하세요. 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날씨는 여전히 지금 이제 날씨가 더 더워진 것 같아. 가모사또이라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 포기한 것 같아. 뭐 지금 이제 말복도 지나고 웬만한 이 정도 되면은 조금 아침 저녁으로는 좀 바람 불면서 기온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열대야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사람들이 잠을 못 자갖고 굉장히 피곤해하는 거예요. 엊그제는 여기 강동구에 일자산이라고 이제 조그만 산이 있어요. 그런데 강동구 소속으로 돼 있는 경기로 돼 있는 거는 거기밖에 없어. 일자산. 이제 거기 놀러 가는 요 바로 밑에 사시는 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올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분은 60살 때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이제 몸 치료한다고 그래서 이제 산에를 자꾸 다니시는 분인데, 굉장히 왜소해. 몸도 키도 작고, 몸무게도 보면 좀 상상 외로 몸도 이렇게 적으니까 몸도 굉장히 가벼운 것 같아. 이렇게 볼 때 굉장히 힘들어 했는데, 한 4, 5년 됐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분이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약초 감별사가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초 감별사.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자주 만나는 나이는 한 5살 아래인데, 키도 똑같고, 몸무게도 서로 이렇게 이제 가볍고 그래서 비슷비슷하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잘 어울리나 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산만 다니다가 또 그건 너무 지루하니까 이제 약초 감별사람 이제 그 친구하고 이렇게 자주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돈 벌려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약초를 캐다 보니까 한의원에서 이렇게 받아주는 게 있대요. 그런 거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산에 다니는 경비는 나온대. 그렇다고 해서 근데 얼굴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마음도 편하고 또 산에서 맑은 공기 마시고 또 좋은 거 먹잖아. 약초 감별사 조언을 받아서 이것저것 좋은 거 캐가지고 뭐 먹고 그러니까 자꾸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이제 결혼도 약초 감별사가 이제 결혼을 늦게 했다고 하면서 이제 자식은 없대.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를 생각을 안 했는데 늦게 그러니까 35살이면 42생, 3대인가? 그때쯤 이제 했나 봐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와이프를 만났는데 와이프는 한의사.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약초를 오랫동안 이제 캐러 다니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자꾸 이제 약초를 캐다가 어떻게 돼요? 한의원에 갖다 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치료가 잘 되고 또 빨리 몸이 완쾌되고 이렇게 좋은 소식 자꾸 듣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야지 뭐 부부가 서로 직업적으로 봤을 때도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이제 한의사니까 뭐 침도 넣고 이것저것 그 다음에 약재도 만들어 뭐 짓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본인은 이제 산을 다닌대요. 근데 지금 우리 여기 놀러 오신 그분이 같이 다니면서 이제 산 타는 거를 뭐 어느 정도는 그렇게 처음에는 힘들어 했는데 지금은 너무 가볍대요. 뭐 몸 자체가 가벼운 것도 있지만 워낙 그냥 자주 다니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엊그제 와가지고 감별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본인 사주나 와이프 사주 좀 이렇게 불러달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갖고 집사람 사주를 이제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적어줬는데 그게 이거예요. 그 여자 사주가. 그래서 이 사주 보고 야 이거 사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런 경우는 비즈니스 궁합이라고 그래. 서로 잘 맞는 거.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부부 사이지만 실질적으로 여자 입장에서는 지금 남편이
둘도 없는 정말 둘도 없는 그 본인한테 꼭 필요하지만 본인한테 그 남자도 그 와이프를 위해서 너무 일을 착실히 잘한다는 거. 어떤 일이냐? 약초 감별사니까 산에 다니면서 그 여러 종류의 몸 치료하는데 필요한 약재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다 골라서 굉장히 그 좀 밝은 것 같아. 약초를 이게 감별하는 거. 그게 어찌 보면 잘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분이 이제 한의사 그 사주를 이제 불러줘서 한번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어떻게. 잘 만난가, 이런 경우는. 자, 여기 이제 사주를 보면요. 이게 이제 여자분 사주인데, 경술년, 신사월, 무신일, 경신시에 태어났어. 근데 이 사주 구조로 봐서는 여자가 굉장히 강하죠. 금기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5개나 되잖아.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신금도 장되어 있고, 그리고 이 자체가 또 여기 보면 양팔통은 아니지만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좀 더 양기운이잖아요. 자, 이러니까 실제로 남자보다는 이 여자가 몸이라든가 모든 게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 남자를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이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금이 많죠. 무토일간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잖아. 그럼 이걸 우리가 식신상간이라고 그래요. 주인공의 에너지를 빼가는 거예요. 즉, 토가 토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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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생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죠. 자, 많이 빠져나가는데, 자, 여기서 나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인성이라는, 여기서는 편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편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술토가 있는데, 이렇게 좀 멀리 있으면은 에너지, 힘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건 이제 인성, 요건 편인인데 어머니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요런 이제 정신적인 어떤 힘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 우리가 신약사주라고 그래. 좀 신약한 경우. 그리고 이렇게 한꺼번에 식신상간이 이렇게 많으면은요, 내 에너지가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여자 사주에서 식신은 그 자식이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갖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빠져나가면. 제가 이제 이런 사주를 볼 때마다 저는 어떤 게 생각이 나냐면, 어렸을 때 그 추운 겨울에 양지 바른데 그 처마 밑에서 이제 이 개가 이상하다. 이제 개 새끼를 낳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거야. 근데 개 새끼가 얼마냐면 보통 7, 8마리 되잖아요. 그러니까 젖을 다 빨고 있는데 이 개가 완전히 늘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주인한테 이렇게 물론 새끼를 낳았다고 해서 제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사료를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봤을 때는 좀 너무 처량한 거야. 네. 왜냐하면 젖을 빠는 데는 많이, 내 에너지를 많이 뺏기고 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에너지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람인 경우 식신이 너무 많으면 자식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제 자식이 없다 그러더라고. 없고 또 한 가지는 그 자식에 대한 사주 구조가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37살 때인가 좀 늦게 결혼. 이건 왜 늦게 또 결혼을 했냐면은 공부도 공부지만 우연찮게 한의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주 공부를 좀 하죠. 음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학에 관계되는 거,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우연찮게 사주를 봐주는 분을 이제 알게 됐는데, 결혼을 늦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본의 아니게 사실은 또 이렇게 그 얘기를 몇 번 자꾸 듣다 보니까 결혼을 늦게 했다는 거야. 여기서 보면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지금 관이 없죠, 이 사주에. 관. 자, 여기는 관이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자, 여기에 17살부터 26까지, 27에서 36까지 이게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이 남편 감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묘의 때,
요때는 어리니까 뭐 결혼을 할 저기가 아니라고 보고, 물론 여기서 26살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뭐 결혼 정년기가 딱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여기에서 묘가 들어오면 묘신 원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혼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꾸 사랑 싸움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면 원진이 두 개나 겹쳐버리면요. 잘못하면 결혼 생활을 오래 못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이것저것 참교도 많이 하고 서로 이게 원진이 있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 기운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사주 봤던 분이 늦게 결혼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인 27대운에서 36세까지 여기서는 지금 인이 들어왔죠. 인이 오면은 인신충이 돼가지고 배우자하고 충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식 자리에 또 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너무 안 좋아. 그러니까 이게 이때를 다 피해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7살에 결혼한 거예요, 이때. 그때는 뭐 이제 사주 이렇게 보고 막 이런 것 안 하고 이때는 그냥 자꾸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애를 낳으려고 했던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이제 하윤을 하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을 이제 원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이 남자가 없을 때요, 관이 없을 때, 이 관이라는 건 내 스스로 나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관이 없다는 건 직장 생활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이분이 직장 생활을 안 하잖아. 자영업을 하잖아요. 관이 없으면 직장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내 스스로 통제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이런 경우는 좀 자유로운 어떤 그런 성격이야. 누가 자꾸 잔소리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늦게 만났으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무관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무관인 경우는 남자가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경우는 없을 무자가 어떤 형태로 가냐면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관사주가 두 가지 유형으로 이렇게 어떤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개념에서 일어나면 남자에 대해서 이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 사주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자에 대해서.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경우는 너무 많아서 남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경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식신이라는 게 너무 많으면, 식신이 뭐냐면, 이성의 매력을 느끼는 그런 에너지도 있고,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남자를 본인이 사귀려면 얼마든지 많은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식신상관이 관이 들어오면 이렇게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식극관이라고 그래서 식신상관이 관을 극해버려. 그럼 여기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자, 이제 아이를 낳아서 애들이 좀 크기 시작하면은, 아빠는 좀 이렇게 소외되죠. 엄마하고 친하니까, 자식들은. 근데 거기서 보면 자식이 식신상관이고, 아빠는 여기서 이제 관이니까, 식신상관이 관을 치는 거야. 아빠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가정에서 나이 먹고 나면은 그냥 우스운 얘기로 서열이 개 다음이라고 그래. 남편은. 얼마나 무시당하면. 집에 가도 뭐 그렇게 누가 이렇게 반기는 것도 그렇고, 애들은 다 엄마 왔을 때만 막 매달리고 그러지, 아빠 왔는데 매달리고 뭐 아빠 막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들어두고만 안 들어두고만 찾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돼? 이 남편이 집집마다 되게 외로워.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자식은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있으면 엄마하고 주로 이렇게 얘기하고, 뭐 엄마한테 무슨 얘기, 아빠하고는 얘기 잘 안 해. 그러니까 실제로 남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소외당해. 그래서 제일 믿는 게 어디야? 강아지 키우면 강아지가 제일 믿을만하지. 어쨌든 간에 들어갈 때마다 꼬리치면서 반가워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보면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관이 이렇게 했는데 식신이 많다 보니까
여자가 어떤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본인도 본인이 어느 정도 이 관이 없어도 자기 컨트롤 능력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또 실제로 남자 관계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 자기 행실을 굉장히 올곧게 행실을 그러니까 보니까 딱 공부만 하는 스타일 이런 경우는 공부하는데 시간도 없으니까 뭐 남자의 관심도 없지만 이 구조로 봤을 때 이 관이 없고 식상이 많았을 때는 남자 관계가 깨끗하면서도 행동 뭐 하나하나가 굉장히 올곧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만 하고 자기 어떤 의사에 관계되는 자기 그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항상 바쁘잖아요. 한의원 하면은 이제 그런 관계를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제 이 금이 이렇게 많다는 건 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딱 보면 어떻게 돼? 차갑다, 냉정하다, 그 다음에 묵직하다, 무뚝뚝하다, 그 다음에 결단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금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생명을 다루는 그 숙살직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해서 죽이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 좀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쪽으로 근무를 해요? 남자들 보면은 군인이나 경찰, 뭐 검사, 판사, 경찰서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돼? 약간 섬뜩하죠? 뭐 옆에 총한자로 차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금기운이 강하면은 숙살직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죽인다는 기운이야. 어찌 보면. 그런 기운이 있는데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현침살이라고 해서 뾰족뾰족한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한의사가 딱 맞는 게 요 현침살이 있으면 여기 침 넣는 기운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게 이렇게 있다고. 여기 현침살이 있을 때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딱 좋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어찌 보면 정확하게 자기 길을 찾아간 거예요. 한의원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 이제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실질적으로 남편의 구조는 여기서 보면은 남편이 여기 들어와서 마음 편하게 여기 들어와서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런 데는 건조한 흙에다가 이 자갈이 박혀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나무가. 이런 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기운은 바위도 될 수 있지만, 이제 쇠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이 사주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이렇게 금이 많아. 이 사람, 이거 뭐 금강산인가? 이거 뭐, 금강산? 북한산? 바위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여기서 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거는 이 바위 틈에서, 여기서 보이시나 모르는데, 이게 참 바위라고 치면은, 요게 지금 조그만 풀이 있죠? 남편이 이런 상태로 좀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나무가 제대로 크겠어요? 클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이런 바위 틈에서 물이라고 이렇게 쿨쿨쿨 나오는 물은 없어요. 그런데 자, 이제 장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런 기운들이 다 습하다는 거예요. 습하니까 작은 생명체는 그 습한 그 습기라도 빨아들여서 본인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이제 그 나무는 대개 이제 우리 나무로 치면 을목이에요. 간목이 아니라. 이따만한 이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요 사이에서 여기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데 이게 을목이고 간목이 이따만한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는 없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 여기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리니까 바람 불면 이건 바로 어떻게 돼? 꺾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큰 나무는 자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을목이 자라면은 아주 잔뿌리를 계속 내려가지고 이 바위 틈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바위 틈을 완전히 쌓아버려요. 그러니까 태풍 아니라 뭐가 불어도 이게 나무는 절대 이 을목은 쓸려 나가질 않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강인해요. 을목이 이렇게. 생명력이 강인하다고. 그러니까 남편은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구조. 키도 작고, 그 다음에 물을 제대로 발해야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간목이 안 되고 을목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고, 자,
열악한 이 환경에서 견딘다는 얘기는 이 자체에 힘이 있겠죠. 이게 바로 약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약초. 그러니까 이 남자는 약초를 찾아다니기도 했지만 본인도 약초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남자가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못 보면 정말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못 보면 내가 미칠 것 같다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는 비즈니스 개념으로 보면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여기 한의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약재가 필요한데 약초가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약초 감별사 역할을 하니까 어디에 어떤 지금 환자가 왔는데 그 환자가 필요한 약초는 뭐다 이렇게 딱 해주면 그걸 다 구해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약초 감별사니까 주위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도 많겠죠, 나름대로. 그렇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 궁합이라는 건 여기에서 봤을 때 남자가 필요하지요. 어차피 여자니까.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가 필요하고. 근데 그건 너무 일반적인 이론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은 그게 뭐 그렇게 만나서 매일 보고 싶고, 뭐 사랑하고 싶고, 서로 안아주고 싶고, 막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게 이렇게 같은 없는, 나한테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상대편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건 뭐 지루하다, 뭐 권태기를 느낀다, 이런 게 없어요. 나한테 꼭 필요한 거를 서로 필요한 거를 충족시켜 주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상당히 좋죠. 그렇게 나가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거는 그래서 여기에 놀러 오시는 그분이 나이가 한 대사 알아라고 그러는데 약초 감별사, 이제 그분 따라서 이제 조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본인한테 좋은 것도 많이 일반 상식적인 것도 많이 없지만 그 약초를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건강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너무 좋다는 거야. 그런 이제 그냥 막연하게 좋으니까 만나다 그런 경우는 뭐 좀 성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좀 안 맞다 보면요. 시간 지나면은 연락을 잘 안 하게 돼 있잖아. 그런데 본인들한테는 여기 놀러 오신 분은 그 약초 감별사가 꼭 필요하거든. 본인이 몸이 좋아지니까. 바로 이런 관계가 좋은 관계예요. 실질적으로. 진정한 궁합이라는 거예요, 궁합. 진정한 궁합. 나한테 꼭 필요한 존재.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한의사는 남자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남자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즉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상대편한테 도움이 돼야지 내가 또 환영받고 또 나를 어떻게 돼 제대로 나를 보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맞다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뭐 두 분 다 뭐 자식에 대한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일반적인 사람처럼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이제 한의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실제 애 낳아가지고 뭐 애 젖을 먹이고 그다음에 뭐 또 뭐 여러 가지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직접적인 건 안 되고 누군가를 시켜서 또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것. 즉, 뭐냐면 이게 생명을 다루는 기업이라는, 참,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는 게 되게 의사잖아요. 아니면 이거 약초 감별사도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은 약초 감별사도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둘이 공통적으로 생명을 존중히 하고 생명을 키우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픈 사람 와가지고 치료해서 완쾌돼가지고 퇴원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서로 보람을 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는 여기 놀러 오시는 분, 그분이 근데 여기서 오래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 오게 된 동기도 약초 감별사 이제 와이프, 이분이요. 이분이 한의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역학을 공부를 좀 하니까 보조적으로 이제 이 얘기 듣다가 여기 사주
사주도 뽑아주고 뭐 이름도 짓고 뭐 이렇게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조금 오기로 했는데 많이 오질 않아요. 왜냐면 와서 본인이 계속 본인을 얘기 들어줄 만한 시간도 없지만 본인도 그렇게 이게 필요치 않거든. 그 약초 감별사 만나가지고 뭐 산에 가는 게 제일 좋지. 그러니까 약촉해서 용돈도 벌고 혹은 내 몸이 어디가 안 좋으니까 내가 뭘 먹으면 좋겠다는 걸 약초 감별사한테 들어가서 내가 그걸 또 해서 내가 직접 이렇게 약 때려서 먹고 그러니까 그게 훨씬 낫잖아. 자, 그런데도 이 지나가는 길목이니까 요 가까운 일자산에 갈 때는 한 번씩 들려 가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때 며칠 전에 얘기하다가 뭐 얘기 자꾸 하다 보니까 약초 감별사 이게 와이프 사주인데 그러면 한의사 사주를 한번 여기 있을 때 그 오시는 분이 그 감별사한테 야 너 집사람 그거 한번 좀 뽑아 줘봐봐 해서 그 가져온 거예요.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거예요. 신랑하고 남편하고 아내가 그러니까 이 한의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거는 바로 눈앞에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원해주는 남편 이제 쉽게 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외조죠, 외조. 외조해주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기가 막힌 거야. 나한테 꼭 필요한 거를 지원해주니까. 그럼 이거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47대운인데 요때 57세가 되면 을목이라는 요 을목이 이게 나무가 요게 직접 오지요. 근데 이게 자 나무가 없을 때 이때 결혼했을 때는 남자 개념이 없는데 요게 을목이 들어오면 아 진짜 이제 정말 나한테 필요한 남자가 눈 이렇게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내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간목은 안 흔들리죠. 왜냐면 나한테 필요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요건 약초이기 때문에 나한테 꼭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때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앞으로 몇 살이야? 2년 후에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잘해줬던 남편보다 새로운 남편상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은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다. 자, 요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오늘 자 마치고요. 아,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이제 뭐 어찌 방법이 없죠. 뭐 계속해서 며칠만 참아야 된다. 그 얘기만 자꾸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다가 구독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